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 뭐 있어요? 방정식인데 만족하는 xy의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점 찍으면 원이 되는 그런 방정식. 그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려면 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원은 무엇을 이용해서 그래요? 그죠? 컴파스를 이용해서 그래요. 컴파스를 이용해서 그리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펜을 꽂아서 돌리죠. 그죠? 그래서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이에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원입니다. 정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해진 점, 그러니까 정해진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하나의 정해진 점, 얘를 유식한 말로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정한 거리, 요 일정한 거리를 유식한 말로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원을 얘기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은 중심을 나타내는 영어가 센터니까 주로 대문자 C로 표시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영어의 앞글자가 아마 R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자 R로 주로 나타내요. 점은 대문자, 길이는 소문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려면 중심과 반지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한번 찾아볼 건데, 그걸 찾기 전에 원에서 우리가 아는 사실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원에서 우리가 아는 사실. 자, 원에서 우리가 아는 사실.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원에서 우리가 아는 사실.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자, 얘가 중심이니까 중심 C라고 할까요? C. 네? 그러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요. A, B. 그럼 두 점을 끝점으로 하는 원의 일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돌아오는 원의 일부도 있고 이렇게 돌아오는 원의 일부도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짧은 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쪽 원의 일부 A, 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얘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호 AB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A, B를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현이라고 얘기해요. 현 AB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현 중에 특별하게 중심을 지나는 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점을 D라고 하면 자, BD, 현이죠? 얘를 지름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름은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죠. A에서 중심 C를 지나는 현, 이걸 E라고 하면 얘도 지름이죠. 자, 따라서 지름은 무수히 많아요. 자, 지름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중심을 지나는 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름의 반, 예를 들어서 CD.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D.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한 거리, 반지름의 길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원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호 AB하고 현 AB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네요. 자, 이 도형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쵸, 활 모양이죠. 그래서 활골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두 개의 반지름 CA, CB와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도형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부채 모양이죠. 그래서 부채꼴이라고 얘기해요. 자, 부채꼴에서
스텝으로 해서 요 각 ACB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각 ACB. 각 ACB 얘를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은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각이에요. 두 개의 반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요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이 각이에요. 그래서 얘를 각의 변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즉 두 개의 반직선이 만나는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변 위에 있는 한 점 A, 또 다른 변 위에 있는 한 점을 B, 꼭지점을 O라고 하면 요 각의 모습은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죠. 각 AOB. 또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냥 각 O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각의 꼭지점을 중앙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표시할 때는 각의 꼭지점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각 ACB에서 꼭지점은 C인 거죠. 이 각의 꼭지점 C가 어디에 있어요? 원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중심각이에요. 그러면 호 AB에 대해서 중심각만 있는 게 아니라 호 AB에 대해서 반직선 AE와 반직선 EB를 가지고 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각 AEB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이름을 주면 될까요? 호 AB에 대한 각의 꼭지점 E가 어디에 있어요? 원의 둘레, 즉 쉽게 말로 원주. 그래서 원주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하나만 존재할까요? 예를 들어서 반직선이 DB, DA면 얘도 각 ADB도 역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죠. 따라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근데 이 무수히 많은 각이 어떤 관계를 만족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각 AEB가 원주각이죠. 호 AB에 대한 각 ACB가 중심각이에요. 근데 삼각형 CEB를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 CE와 CB가 같으니까.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가의 크기는 같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면 이렇게 3개 더하면 180도. 이렇게 2개 더하면 180도. 따라서 얘는 얘하고 더한 거 똑같죠. 2배 동그라미. 같은 방식으로 CDA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두 밑가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3개 더하면 180도, 이렇게 2개 더하면 180도. 따라서 얘는 이거 2개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2개는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동그라미와 X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아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같아요. 항상 같아요. 그리고 또 알게 되는 사실이 뭐예요? 중심과의 크기는 원주과의 크기의 몇 배? 그렇죠. 2배다. 즉 2배와 같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에서 많이 쓰이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또 원에서 많이 쓰이는 사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하면 몇 개 점에서 만나요? 2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안 만나요. 그럼 이 사이에 어떤 경우가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유식한 말로 접한다 라고 얘기하고, 만나는 점을 접점, 만나는 직선을 접선, 접하는 직선, 접하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원, 접선 나오면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 이제 그걸 기억하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이 뭘까요? 접점을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 이거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이것과 접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왜 수직이냐 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는 점과 중심을 이으면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요가 같아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직선을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다 같아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요각과 요각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두 개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니까 한 각은 90도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접점을 끝점으로 하면 원의 반지름과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접점을 끝점으로 이어서 중심과 이으면 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죠. 그 다음에 원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점과, 즉 중심과 직선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중심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에요. 따라서 얘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따라서 원과 직선이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이 성립하는 거예요. 같다라는 사실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각이 이렇게 있어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2등분선에 가면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구해요? 그럼 2등분선이니까 직선이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몇 가지 정보를 알아야 돼?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나는 한 점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임의의 점 P, X, Y가 만족하는 관계식을 찾으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관계식이 뭐예요? 자, 점 P가 2등분선 위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요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하면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각의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원의 방정식, 원을 얘기하려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C, A, P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구해 볼 거예요. 그죠? 그럼 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원. 그냥 자기가 C, A, P 반지름의 길이 여기가 R 인 원이. 그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원 위에 존재하는 임의의 점 P, X, Y에 대해서 XY가 만족하는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P가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던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만족하는 관계가 뭐냐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P가 원 위에 있다면 P랑 C까지의 거리는 R이에요. P가 여기 있어도 R이죠. P가 여기 있어도 R이고 P가 여기 있어도 R이고 P가 여기 있어도 R인 거예요. 따라서 P가 원 위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C에서의 거리는 R인 거예요. 그러면 관계식 XY에 대한 관계식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C의 좌표 A, B, P의 좌표 X, Y. 따라서 CP의 길이는 루트 X좌표의 거리 제곱 더하기 Y좌표의 거리의 제곱 R이죠. 루트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당연히 없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는 거예요. 따라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양변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좌변이 의미하는 건 C에서 P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C에서 P까지의 거리가 R인 거예요. 따라서 C에서 P까지의 거리가 R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C에서의 거리가 R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A, B,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인 거예요.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할 때 원의 방정식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a 자리에 2, b 자리에 마이너스 3, r 자리에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즉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예.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9. 얘는 어떤 도형이냐,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자,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가. 자, 그럼 얘가 무슨 형태라고요? 자, 원의 방정식의 형태라고. 따라서 원 이러면 반만 맞는 거예요. 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얘기해야 된다고.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 a가 0이고 b가 1인 거니까 0,1.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인 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지는가 그거를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식도 역시 원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원의 방정식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을 전개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ax 빼기 2by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오른쪽에 있는 r제곱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원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2a 상수고 2b 상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도 상수예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복잡하게 안 써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럼 얘도 역시 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을 나타내는 형식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네요. 하나, 요 형태. 또 다른 하나, 요 형태.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서도 직선을 나타내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직선을 나타내는 형식 두 가지. 하나, y는 mx 더하기 n. 또 다른 하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얘는 딱 보면 뭐하고 뭐를 반드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 m이다. y절편 n이다.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그 다음 얘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위에 게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이라면 아래 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도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래 것을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자, 똑같이 얘만 딱 들여다보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역시 원을 나타내는 거라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원인지를 알려면 얘가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의 형태로 바꿔봐요. 그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완전 제곱으로 묶으란 얘기죠. 완전 제곱으로 묶어라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무조건 x의 개수의 절반의 전체 제곱이에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x는 x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묶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y제곱의 개수가 1이면 y의 개수의 반의 전체 제곱하면 돼요. y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 그러면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2분의 a의 전체 제곱을 좌변에 더했겠죠. 그럼 우변에도 더해줘야죠. 2분의 b의 전체 제곱을 좌변에 더했겠죠. 따라서 우변에도 더해줘야 돼요. 그럼 c가 넘기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려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렇죠. 제곱의 형태로 바꿔야 되죠. 따라서 루트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어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4분의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라고 하려고 봤더니 루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면 실제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형태는 실제 원이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이면 얘가 0이면 이게 0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하나밖에 없는 거죠. 즉 하나란 얘기는 점이라는 거죠.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작으면 제곱해서 더했는데 0보다 작게 되는 실수의 값은 없어요. 따라서 근이 허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지만 실제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실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이면 점이에요. 그래서 원을 나타내는 거니까 점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작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은 원인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의 부호에 따라서 실제 원이 되기도 점이 되기도 허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 녀석의 형태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